매력적인 남자는 절대 뻔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을 알면 굳이 멘트나 기술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연애 코치 웨네스예요. 우선 매력적인 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앞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주변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현혹시키는 세일즈맨이라기보단 말을 할 때 비언어적인 바이브가 굉장히 여유롭고 매력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끌려다니기 바빠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본질로서 자신의 주체로 대화를 하냐 아니면 대화를 만들어내기 급급하냐, 이 차이예요. 원리로서 풀어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프레임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프레임을 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프레임이 넓다와 좁다의 차이점은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그러니까 넓다는 것은 여자를 대할 때를 떠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언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좁다는 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사실 내가 안정감을 표현한 거야. 그 안정감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가 넌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연애고자들은 뭔가 박탈당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어. 그죠? 반대로 못생긴 여자가 박탈을 하면 어떨까요? 제발 고마워. 이렇게 여유가 더 생기죠. 그런 거예요. 내 여유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핑퐁 능력이 달라져요. 즉 내가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를 대할 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냥 인간 대 인간이라는 동등한 프레임, 즉 동등한 시선으로 이 여자와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본질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픽업 기술이나 대화의 트릭 같은 거 아니면 멘트 같은 걸로 말을 잘하는 법을 찾는데, 여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5분도 안 걸려. 멘트를 준비한 느낌까지도 읽을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본질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프레임을 넓힐 수 있는 기술을 알아볼게요. 되게 쉬워요. 바로 서브 텍스트로 대화를 하면 돼요. 서브 텍스트는 문장의 숨은 문맥을 의미해요. 이건 다 알고 있죠. 단어법이 가장 예시를 들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잘한다 잘해 라고 하면은 칭찬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문장이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이처럼 서브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숨은 의도가 대화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텍스트는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여자랑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저 몇 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 내 주체로 말한 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A가 나오면 B를 쓰는 것처럼 남자들의 자동 응답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틀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 그리고 여자의 질문이라는 텍스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관점을 좀 넓혀보자면은, 이 여자가 어떤 의도로 물어본 건지 잠깐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 소개팅이 어색해서 물어본 건지, 그렇다면 여자도 프레임을 좁게 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네요. 아니면 나랑 나이 차이가 느껴져서 그런 건지, 여자가 어느 정도 내 액면가를 관찰하고 물어본 거지, 또 아니면 여자도 정형화된 틀 중에 하나인 건지, 이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질문에 괄호를 넣으면 돼요. 만약에 여자가 어색해서 물어본 느낌이야. 그러면은 어색한데 질문이나 라는 괄호 안에 몇 살이세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이 구조에서 텍스트가 주제가 아니라 괄호의 서브가 주제인 거야. 어색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나이 밝히면 좀 더 어색해질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다양한 소재가 따라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자랑 이런 식으로 나이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22살이래. 나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났어. 여기서 우리 자동화된 연애고자들은 뭐라고 하죠? 되게 동안이네요. 완전 어려 보였어요. 자, 이게 뭔 개소리지? 22이라잖아. 이건 동안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죠? 왜 동안이라고 해? 어디서 빌려온 말들 쓰면은 더 이상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체로 대화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아무튼 내 주체로 대화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 일단 서브 텍스트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때는 뭐 단순히 호구조사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세대 차이에 대한 소재를 주제로 삼으면 편하죠. 서로 대표하는 문화들이 다르니까 그런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 세대 공감에 대한 라포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매력적인 언어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동등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과 서브 텍스트로 대화를 해서 감정적 대화를 포커스로 만들고 비언어적인 교감을 나누는 게 형식적으로 호구조사를 몇 개 더 하는 것보다 더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양질의 영상을 더 기대해 주세요.